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오늘은 이 송정희 낭독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오로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낭독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정정화 선생님과 함께 1인 낭독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정화 낭독가님 박수로 좀 맞아 주실까요,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정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정이요. 좀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화 선생님께서는 정말 저와는 완전히 극과 극 반대세요. 그래서 제가 정화쌤을 만나면은 이렇게 폭 안기고 싶은 이유가 이 성향이 좀 달라서일까요? 우리 항상 따슴 소리에서도 지금 박수 세례 난리 났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감한대요, 구혜진 선생님. 그래서 저희 이제 낭독 강사 양성 과정 우리 동기분들도 계시고 따슴소리 동기분들도 계신데 우리 정화 선생님이 계셔서 늘 언제나 든든하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우리 정화 선생님에게 그런 에너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정화 선생님 갖고 있는 성정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목소리랑 정화샘이랑 너무 많이 잘 닮아 있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차분하게 이 책을 오로지 만날 수 있었거든요. 어, 정화샘이 만난 낭독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고 또 지금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낭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정화샘.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낭독과의 첫 만남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점에서 낭독 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온라인으로 꾸준히 책을 함께 읽는 낭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낭독이 계속 궁금했었고, 저는 드디어 송정희 낭독학교 문을 두드렸으며 그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낭독은 저에게 어느 순간엔 애도의 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4년 낭독 기초반 심화반을 배우는 동안 저희 엄마는 투병 중이셨는데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낭독을 하면서 책 속 문장에서 엄마를 발견하고 낭독으로 나와 엄마의 모습을 되감아 보기도 하고요. 내가 엄마의 자리에 서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어? 이런 원망 섞인 물음이 있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공감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낭독을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엄마를 위한 애도의 순간을 내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 기간 동안 엄마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위한 애도의 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낭독은 저에게 다시 보기입니다. 낭독을 배우면서 함께 했던 책들, 나에게 낭독, 긴긴 밤,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소년이 온다까지 저는 그 책들 문장 하나하나를 분명히 다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저 훅 하고 지나쳐 왔던 것 같아요. 낭독과 함께 그 이야기를 보고 문장들을 다시 음미하고 성우님과 동기들과 함께 문장의 서브텍스트를 찾아내고 문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을 열어서 활자로 다시 느껴보니 내가 읽은 책과 낭독으로 겪은 책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낭독은 저에게 다시 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 책을 또 겪으면서 제가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아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절 모른 채 해버리고 지나온 나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됐어 라고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더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안에서 원래 느린 저는 더욱 느린 속도로 책을 읽고 또 더 느린 속도로 세상을 대하겠지만 그래도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느림 안에서 하나하나 겪으며 지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두드러지게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면서 여- 어, 열정을 불태우지는 못하고 그저 꾸준하게 저를 묵묵하게 해내는 데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스스로를 인정하기까지 제 속은 이렇게도 뒤집혀보고 또 저렇게도 뒤집혀보고 반복을 했지만 그저 딱 36.5도 이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낭독이 좋습니다. 제가 읽은 책 속의 문장의 온도들은 36.5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때로 책 속에는 이렇게 감정을 폭발해야 하는 문장도 있고 절규가 담긴 대사도 있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의 고백, 비통함을 담은 외침이 있는데 그런 문장 앞에서 저는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장은 다시 잔잔하게 36.5도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에 기대어서 꾸준히 낭독을 해보고자 합니다. 36.5도, 이 미지근한 온기를 저는 유지해 가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낭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낭독은 저에게 연결입니다. 책과의 연결이고, 사람과의 연결이고, 또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처음에는 책과 연결되어서 스승님을 모셔다 주기도 했고요. 따슴소리,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이런 낭독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너무 좋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낭독을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배웠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또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데도 너무 서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게, 정말 이 얇은 피부인데 제 안에 있는 이 책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 피부 밖으로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얇은 피부 하나를 통과하기가.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낭독이 참 무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책에 기대어서 낭독을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무해하고요. 낭독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도 무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해함이라면 주변에 곳곳에 넘쳐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저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으며 꾸준히 저처럼 그저 덤덤하게 꾸준히 묵묵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고 앞으로 해 나갈 낭독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또 저희 티티새와 나무에서 낭독 독서 모임 리더로 또 이제 조만간 활동을 하실 거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같이 좋은 분이 계셔서 꾸려보고자 열심히 저희가 이제 즐거운 작당 모의를 해보고자 하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역이 부산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부산 거기가 광안리
네, 예, 있는 곳이죠. 그 부산 광안리에 티티새와 나무라는 독립서점, 그러니까 거의 그림책 전문 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저희 정정아 선생님께서 낭독 이렇게 독서 모임을 그 책방지기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작당하고 또 꾸리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좀 관심 보내주시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정정아 선생님 통해서 낭독을 한번, 낭독 독서법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얇은 피부 막으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느껴질 만큼 정정화 선생님의 그 내공이 있으세요. 그거에 우리는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고 또 그 힘으로 또 함께 어우러지는 낭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한 달 동안 살아낸 책이 있어요. 아픈 몸을 네. 살다. 이 책에 뭐 작가 소개, 줄거리, 또 내가 만난 이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39살 남성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요.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0년 동안 달리기를 해왔고 내일 있을 달리기 경주에 처음으로 참가해 볼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3월이고 추위는 끝난 듯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이제 쓰러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입니다. 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고 이것은 내가 바란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쪽 음낭의 통증을 느끼고 고환암 진단을 받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 고작 1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면서 그때 조금 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어 라고 자책하면서 다시 회복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된 투병의 삶 속으로 뛰어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책은 저자 아서 프랭크가 위와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자신이 겪은 통증을 깊이 사유하고 질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병의 언어를 해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질병을 만나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질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통증과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삶은 그 연속된 연속성 위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질병이 삶에 가져온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말해야 했다. 이야기함으로써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낼 수 있었다.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아프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둘러보면 세상은
이야기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의 이야기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자처럼 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이도 용기를 내야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도 질병의 언어는 금기시되었고 생략되었고 뭉뚱그려져 있고 허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암과 낙인에서 발췌한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암과 낙인. 암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몸이 굳는다고 느꼈다. 암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내 몸은 자신을 방어했다. 내게 심장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는 없던 일이다. 심장마비는 나쁜 소식일 뿐이었다. 반면 암은 달라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갖는 가치와 암이 상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차이가 바로 낙인이다. 낙인이란 말 그대로 몸 표면에 존재하는 표지로 그 몸이 위험하고 죄를 지었으며 정결하지 않다고 표시한다. 낙인의 시작은 사법적 처벌이었다. 옛날엔 귀 일부를 자르거나 불로 지져 흉터를 남기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 눈에 보이도록 몸을 훼손했다. 이런 상처를 보고 사람들은 누가 낙인 찍힌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낙인이 찍힌 사람은 사회의 주변부로 숨어들어 자신의 훼손된 몸을 감춰야 했다. 이제 낙인이 찍히는 이유는 변했지만 숨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심장마비는 몸을 손상했지만 낙인을 찍지는 않았다. 나는 같은 나이대의 남성에겐 별것 아닌 일을 하다가 숨이 차곤 했는데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낙인이 찍히는 일은 아니었다. 손상된 몸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실패할 뿐이나 낙인이 찍힌 몸은 주변을 오염한다. 심장에 이상이 있던 동안엔 몇몇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반면 암을 앓을 땐 사람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입원이라면 질색했지만 적어도 병원에서는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보 같은 소리인 줄 안다. 나는 병원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어 있었다. 아픈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숨는다. 어떤 이들은 암을 CA라든지 대문자 C 등의 완곡한 표현을 써서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냥 암이라 불렀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말을 할 때 몸이 굳었다. 심장마비는 몸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다르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암은 몸에 입고 있는 것과도 같다. 내 경우에 눈에 보이는 낙인은 탈모와 중심정맥관이었다. 도관 때문에 가슴 부분이 튀어나왔다. 그래도 감출 수는 있었다. 매일 옷을 입으며 은폐를 연습했다. 두껍고 헐렁한 셔츠를 입었고 그 위에 또 헐렁한 스웨터를 입었다. 스웨터 아래 넥타이가 가슴 부분을 약간 가려줬고 넉넉한 재킷이 몸 윤곽을 조금 더 지웠다. 물론 왜 내가 도관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기고 싶어 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글픈 답은 눈에 보이는 암의 표지를 내가 겉모습의 결점일 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결점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낙인이 찍혔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통증이 심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낙인은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끝났다.
돌아보면 내가 혼자 풀 수 있었을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암에 대한 공포가 오로지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낙인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거의 위로가 안 된다. 마음을 굳게 먹고 견디라는 말은 이미 잘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다. 암이 아픈 사람의 결점을 나타내는 징후라는 생각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는 미묘한 방식으로 매일 이런 관념을 주입한다. 최근 신문에는 윈스턴 담배 회사의 광고 모델이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실렸다. 윈스턴맨으로 강한 남자 이미지를 보여주던 이 사람은 담배를 끊었으며 현재는 담배 규제 단체에서 일한다. 변화의 계기는 형이 폐암에 걸려서였다. 기사에서 그가 병원에 있는 형을 문병하러 갔을 때 이 방문은 그곳에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만 묘사된다. 암이 가져오는 상실, 고통, 공포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징인 탈모로 축소된다. 물론 고통과 죽음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암 경험 전체는 너무도 압도적이지만 탈모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암의 일부인 것이다. 이 신문 기사는 탈모에 따라붙는 낙인을 미묘한 방식으로 다시 불러낸다. 윈스턴맨을 다룬 이 기사는 사회가 어떻게 낙인을 만드는지 보여준다. 현재 가장 가혹한 낙인이 붙은 병은 에이즈로 에이즈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지 이해한다. 나는 아픈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특히 암이 있는 사람들이 에이즈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에이즈가 있는 사람 중에는 동성애자 권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환을 대하는 사회의 반응이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안다. 환자, 희생자, 병자라는 말 대신 에이즈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집단이다. 이렇게 언어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자신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나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시기보다 더 환자로 존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암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암이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 환자일 수도 있고 희생자일 수도 있고 병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혹은 자신이 어떻게 불리든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한 인간이라는 것.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낙인에 저항하는 데는 개인의 의지 이상이 필요하다. 낙인을 찍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다면 아픈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직해야 한다. 홀로 낙인을 참고 견디기는 어렵지만 한 집단이 되면 굳게 버틸 수 있다. 문제는 아픈 사람들이 뭉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암센터에서는 외래 환자가 자조 모임을 참여하는 일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채로 남는 환자들도 있다. 아픈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조직은 종종 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요구를 한다.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자신을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동적일 때 다루기 쉽다는 사실을 안다. 사회는 건강에 집착하면서도 아픈 사람들을 사회의 주변부에 밀어두고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해두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낙인이 찍힐 때 사람들은
자신을 숨긴다. 낙인 찍혔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암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주변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야 한다. 가시적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책 또한 가시성에 기여하길 소망한다. 암 경험을 숨기지 않고 증언하길 배울 때만 낙인을 넘어설 수 있다. 암을 감추고 숨기고 완곡하게 지칭하는 모든 행동은 낙인이 실제하며 암으로 아픈 사람들이 낙인 찍힐 만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을 뿐이다. 이 부분은 이 책의 암과 낙인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지금 저는 고백을 하는데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저는 이 책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이 사회학 교수라는 저자의 이력 때문인지 지적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투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건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의료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처음 부분에서는 이 말들이 투정같이 느껴졌는데 굉장히 배운 사람이 지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투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저에게 아직 질병의 경험이 많거나 넓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마지막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이 책 속의 문장에서 듬성듬성 건져 올린 말들로만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제 안에서는 질병 언어 안내 표지가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지가 하나하나 달렸기 때문에 언젠가 제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속에서 그 표지가 제가 겪게 될 질병을 작게나마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는 아픔은 각 개인 한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 자신조차 그 질병에 대한 언어를 속에 가둬버린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돌봄을 해주고 있는 사람, 치료를 해줄 의료진들까지 그 과정을 함께 하는데 동참할 수가 없다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제 안에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질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표지가 달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표지는 제가 겪게 될 질병의 언어를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질병의 언어가 저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자기 안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를 가져보겠다고 했지만 저와 같은 용기를 여러분도 해보시라 독려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픈 건 분명 좋은 게 아니니까요. 다만 한번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계속 읽는 동안 상반된 감정이지만 감사함을 계속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감사함, 제가 있다는 감사함.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감사의 종이 있지 않을까. 그 감사의 종은 자기 스스로 울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곁에서 울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물건
어떠한 무언가가 올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처럼 한 권의 책이 그 감사의 종을 올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픈 몸을 살다를 낭독한 3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살아 있어서, 아직은 아프지 않아서, 또 부족한 저에게 낭독할 기회가 주어져서 부족한 저의 낭독을 들어준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말씀과 또 응원을 보내주고 하트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제 안에 있는 감사의 정이 마구마구 울리고 있다고 오늘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들리진 않겠지만 지금 제 안에선 심장이 그 감사의 종소리를 마구마구 울려대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 지금 들어와 주신 모든 분께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3월 한 달살이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정화였습니다. 네. 네, 정정환 선생님. 질병의 언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은 감사의 종으로 매짐을 해주시네요. 저희 채팅방에 이현숙 선생님께서 저도 정정환 선생님의 낭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종 울림을 임승주 선생님께서는 느끼셨나 봐요. 느껴져요. 쿵쿵 쾅쾅. 그다음에 경숙 선생님께서 정화쌤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네요. 네. 저는 정화쌤이 감사의 종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물건이라는 말이 이번 한 주를, 예, 작은 물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물건, 그게 이제 물성을 넘어서 정신적인 어떤 지점까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혜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낭독회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구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화쌤의 무해하고 아름다운 낭독 이야기 감동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화 선생님, 응원드려요. 100% 공감합니다. 이주연 선생님, 짝짝짝짝 박수 보내주셨고요. 우리 최현진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정화쌤 목소리에 저도 감사의 종을 울려봅니다. 오늘 좋은 낭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 울림을 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울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머, 우리 이면순 선생님, 댕, 댕, 댕. 정화쌤, 미지근하게 우리 오래오래 낭독해요. 네. 우리, 그래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래오래 우리가, 어, 우리, 정화쌤,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정성스러운 목소리로 또 선생님의 깨끗한, 투명한, 그 무해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책 한 권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종을 지금 이 시간 올리겠습니다. 댕, 댕, 감사합니다. 댕.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1인 낭독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어, 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낭독해 주시고 1인 낭독회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